산성역 포레스티아와 산성역 해리스톤으로 주거 환경이 달라진 산성동. 이제 생활권 재개발을 바라볼 곳은 산성 2지구가 남아있습니다. 2026년 산성동 빌라 시거래와 함께 전용 60평방미터 안팎, 방 3개 욕실 2개 주택에 직접 거주하며 미래를 기다리는 몬테크 관점까지 살펴봅니다. 성남 원도심에서 산성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벌써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산성동을 생각하면 오래된 빌라와 단독주택이 먼저 떠오르지만 지금은 주변 풍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이미 자리 잡았고 산성역 해리스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성역 주변은 새로운 아파트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산성동에서 남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산성 2지구입니다.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미 주변 주거 환경이 크게 달라진 상황에서 산성 2지구의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6년 산성동 빌라 실제 거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시거래가 자료를 기준으로 2026년 1월부터 8월 11일까지 산성동 연립다세대 매매는 57건이 확인됩니다. 전체 평균 거래 가격은 약 3억 5,50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산성동 빌라 시장을 평균 가격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에 지어진 비교적 넓은 빌라에서는 4억 원대 후반에서 5억 원 안팎의 실제 거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산성동의 빌라 시장은 단순히 원도심 빌라라는 말로만으로는 아까운 곳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산성동의 입지와 주거 환경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산성동의 가장 큰 변화는 주변 아파트입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 그리고 산성역 해리스톤입니다. 포레스티아가 이미 입주해 산성역 생활권의 신축 주거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 해리스톤이 더해지면서 산성역 주변은 대규모 신축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기존 주거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산성동을 바라볼 때 단순히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표현보다 이미 변화한 주거 환경과 앞으로 변화할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라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성 2지구, 사업성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산성 2지구를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약점이 빌라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기존 주택의 세대수와 토지구조, 대지지분 등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가 많은 지역이라는 점은 분명 판단할 때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산성 2지구에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눈여겨볼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아파트가 이미 만들어 놓은 주거가치입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있고 해리스톤이 공사 중입니다. 산성 2지구가 향후 정비 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로 바뀐다면 주변에는 이미 완성된 신축 아파트의 주거 환경과 가격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산성 2지구의 사업성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물론 실제 사업성은 향후 정비 계획과 사업 조건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산성동 빌라를 바라볼 때 특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입주해서 살 수 있는 빌라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 면적 약 60제곱미터 안팎의 방 3개, 욕실 2개 구조를 갖춘 빌라라면 단순한 투자 상품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부담스러운 실수요자라면 산성역 생활권에서 비교적 넓은 면적의 빌라를 매입해 직접 거주하면서 향후 지역의 변화를 기다리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몬테크입니다. 재개발 초기 지역의 가장 큰 부담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투자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산성역을 이용하고 주변 상권과 생활시설을 이용하고 포레스티아와 해리스톤으로 변화하는 주거 환경을 가까이에서 누리면서 장기적으로 산성동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빌라가 몬테크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전용 면적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주거 환경, 채광, 주차, 도로, 관리 상태, 대지지분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전용 60평방미터 안팎의 방 3개 욕실 2개 정도의 시거주 가능한 주택이라면 투자와 주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이 있을 것입니다. 산성동은 역세권 신축 재개발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산성동의 장점을 정리하면 상당히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8호선 산성역입니다. 서울과 성남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산성동의 기본적인 입지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는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이미 입주한 신축 대단지가 주변 주거 환경의 기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성역 해리스톤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신축 주거단지로 앞으로 산성역 일대의 주거 환경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산성 2지구 생활권 재개발입니다. 아직 구역 지정 전이지만 산성동에 남은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주거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보면 산성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할 거라 생각합니다. 북정역 피리 송파까지 연결해서 보면 더 넓어집니다. 산성동의 입지를 산성역 하나만 보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남 원도심에서 모란역을 거쳐 북정역, 위례, 송파로 이어지는 동남권 생활권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북정역은 8호선과 수인분당선이 만나는 교통거점이고 위례 송파 생활권과 연결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위례선 트램과 8호선 모란판교 연장 등 동남권 교통망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호선 모란판교 연장은 2026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고 위례선 트램은 성남 구간에서 시운전이 진행 중이라고 성남시가 밝혔습니다. 산성동이 이런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모두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산성역에서 모란복정 위례 송파로 연결되는 생활권의 중심축에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입지, 가치를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성남시의 생활권 방식 재개발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성남시는 2025년 산성동을 포함한 생활권 재개발 대상지에 대한 입안 요청과 사전 검토를 진행했고 이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래도 산성 2지구가 아직 구역 지정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재개발 구역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산성 2지구는 빌라 비중이 높아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만 주변 신축 아파트가 형성한 주거가치와 산성역이라는 입지, 앞으로의 생활권 재개발 가능성을 함께 놓고 보면 성남에서 손꼽아볼 만한 초기 재개발 기대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투자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입주해서 산성역 생활권을 누리면서 몸테크를 하고 지역의 변화를 기다리는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산성동 빌라의 핵심은 단순히 재개발이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집인가? 현재 가격이 합리적인가? 대지 지분과 권리관계는 괜찮은가? 그리고 앞으로 변화할 산성역 생활권의 중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재개발로 인해 집들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남 역세권 재개발 구역에 진입할 수 있는 자금이 모자란다면 지금의 산성동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부동산 시세및 전망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